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과방송에 이 정권의 작태와 오만에 대해서 그리고 독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이들은 지난번 문재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정당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홍보까지 해서 정권을 획득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와서 후보를 내자니 명분이 없고, 그러니까 얄팍한 꼼수로 당원들에게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원들에게 물어가지고 후보를 낸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당원들을 무슨 공산주의, 독재 정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민재판하듯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거돈이나 박원순의 비도덕적 성폭력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당원들에게 물어서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미 후보를 내겠다는 결정을 해놓고 그 핑계를 당원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꼼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할 정당이 공산당도 하지 않는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당원과 당규를 만들고 합니까? 당원은 그 당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고 당규는 그 당의 규범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쳤다가 이리 고쳤다가 저리 고쳤다 하면서 이런 말행을 저지른 것은 국민을 완전히 개쫄로 보고 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양심을 묻는다는 것은 개에게 소울음소리를 내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거대 여당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온갖 폐악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원들만 있을 뿐이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들이 공수처라는 말도 안 되는 옥상에 옥을 짓겠다고 한 건 역시 이 정부의 온갖 사모펀드, 비리와 부정을 모두 뜯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나 힘있는 자들에게도 공정하게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개혁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치졸함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치졸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검찰의 개혁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는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월권 행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다 자천시키고 자기들 수사는 깔아뭉개도 자신들의 아들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특혜를 주는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를 넘은 행동으로 범인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오히려 검사를 죽이려 하는 작태를 보이다가 결국 수많은 팽검사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고, 그 수가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조국이나 그 패거리들이 맞장구를 치고 나왔지만, 이번에 김봉원의 옥중 편지 어디에서도 검사들과의 접대와 야당 의원들의 금품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검사들이 구치소까지 가서
접대 날짜를 실토받아 왔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면 지금쯤 각종 언론에서 대수특필하고 난리가 났을 일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옥중 편지 또한 역시 김봉현의 사기극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범인이 쓴 편지 한 장에 놀아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일제히 큰 비밀이나 밝혀진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고 하는지 결국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사들의 정당한 법 집행이고 윤석열 총장은 평등과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결코 오만한 권력 또한 가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남에게 한 것처럼 가혹한 잣대로 보복당해야 마땅할 것이며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 외교, 국방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이들이 이제 지역의 대학생들 선발에 가중치를 30%를 두고 선발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지역대학과 서울에 있는 우수대학 간의 편을 가르고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분열로 쪼개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있는 이런 게 과연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방송에서 보셨듯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란 징역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사업도 아니고 형님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엮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17년의 징역을 때렸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33년이라는 징역을 때려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괜찮을 것인가? 이들이 공수처를 만들고 이보다 더한 옥상에 옥을 지어서 자기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만드는 이 공수처로 이들은 괜찮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들 또한 자기들이 만든 그 공수처의 칼날 앞에 무참히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 정부는 역대 정부를 기린이 온갖 적폐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하고 가혹한 처벌을 했지만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들보다 더 파렴치한 인간들 보셨습니까? 온갖 사모펀드 비리에 정권 여당이나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해 있고 이것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추미애를 앞세워서 검찰들에게 온갖 협박질을 해대고 결국 사기꾼 김봉원의 옥중 편지 한 장에 윤석열 총장을 몰아가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옥중 편지에 쏘가서 들어봐서 검사직을 사퍼놓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 없기를 바랍니다. 좀 들어봐도 참고 시간이 간다면 결국 검사들한테는 훗날 충분한 보상이 따를 것이고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이처럼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자기들 엿장수 마음대로 당원 당규를 바꿔서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에 공천을 낸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는 이 짝터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들 편이 아니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마저 아마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이런 짝자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이들은 온갖 비리와 국민들의 그 피같은 돈 수천조를 날강도처럼 헤쳐먹고도 이렇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법을 압박하고 정권을 손에 쥐었다고 온갖 검찰을 협박하면서 지금 살아나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을 용서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절대 이들을 용서하지 말아주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파렴치한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과 이 집권 여당 200명의 가까운 여당의 힘을 숫자를 몰아서 말도 안 되는 입법 활동을 하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정을 감시하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들을 국회로 보내놨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은 앉아서 뒷돈이나 챙기고 어쨌든 그것이 발각될까봐 숫자로 법을 가로막고 온갖 불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에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방송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 방송에 회원이 377, 8명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무궁화 방송이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 방송의 구독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저 또한 침묵할 수 없었어. 누군가는 이 정부의 만행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게 하기에 이렇게 저도 말할 줄 모르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인 미디어가 되어가지고 이 정부의 민낯을 역사에 남겨놓는 일들에 전부 다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내일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